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혼 7년 차 며느리인 제가 겪은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손주 생일 파티에 저만 빼고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우연히 드러나게 된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평범한 주말 오후였죠. 6살 아들 준우의 생일이 바로 다음 주였는데 저는 케이크 주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민호가 갑자기 이상한 전화를 받더라고요. 응, 엄마네? 준우만요? 왜 갑자기 네, 알겠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준우만 잠깐 데려오라고 하네. 뭔가 이상한데 같이 갈까? 평소 시어머니는 며느리 없이 손자만 부르는 일이 없었거든요. 조금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 난 괜찮아. 준우 데리고 놀다 와. 나는 집에서 쉴게. 남편과 준우가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보통 시댁에 가면 한두 시간이면 돌아오는데 이상했어요.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태블릿에서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로부터였죠. 엄마, 할머니가 영상통화 걸어. 준우가 신나서 화면을 켰는데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댁 거실이 완전히 파티장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거대한 3단 케이크, 화려한 풍선 장식, 색색깔 리본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가족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웃으며 준우를 둘러싸고 있었죠. 완전한 생일 파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케이크 자를게. 오늘은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더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끼리만이라는 말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나만 빼고 우리 아들 생일 파티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특히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뭐,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도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당황했어요. 남편 역시 이런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런 준우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푹 쉬라고 하려고.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멀쩡했거든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멀쩡해요. 몸이 안 좋다고 한 적도 없고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더욱 당황하면서 말을 바꿨어요. 아, 그게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서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보기엔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았어요. 케이크도 주문 제작이었고 장식도 완벽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며느리를 빼고 손자 생일 파티를 하면 어떡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7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 어때? 우리끼리 조용히 하는 게 더 편하잖아. 준우도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하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7년 동안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7년 동안 정말 이런 시기였구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집에 갈게. 엄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영상 통화가 끊어진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30분 후 남편과 준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 있으면서도 미안해 보였죠.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갑자기 준우만 데려오라고 해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보여드릴 시간이 됐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뜻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복수할 거야. 제대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7년 동안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받는다면 말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계획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만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요.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 시어머니가 손주 생일 파티에 저만 빼고 가족들을 모두 불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년 만에 남편이 완전히 제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준우를 재운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평소 시어머니를 무조건 감싸던 남편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거든요. 여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나 봐. 남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동안 항상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둘러댔거든요. 7년 동안 이런 일이 정말 많았어. 오늘만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저만 빼고 가족 사진을 찍었던 일, 제가 해온 음식은 맛없다고 하면서 시누이가 사온 떡은 맛있다고 칭찬했던 일, 준우 교육 방침에 대해서도 항상 저를 무시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았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했어. 수도 없이 많이. 그런데 당신은 항상 엄마 편만 들었잖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정말 미안해. 나는 평화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비겁했구나.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그때였어요.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건 나 복수하려고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물었죠. 어떻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보통이라면 그러지 말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두 가지가 있어. 돈이랑 손자. 이 두 개를 건드릴 거야. 남편이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도 도와줄게. 이번엔 정말로 내 편에 설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기다린 그 말을 드디어 들었거든요. 정말? 중간에 마음 바뀌지 않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 일을 보고 정말 창피했어. 내 아내가 이런 대접받는 걸 7년 동안 방치했다니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첫 번째는 용돈 차단이야. 시어머니께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명절이나 생신 때는 추가로 더 드렸고요. 계산해보니 7년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 그거부터 끊자. 며느리 무시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용돈을 받아?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두 번째는 명절이야.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안 갈 거야. 가족여행을 갈 거고. 좋아. 엄마가 우리 가족 모임에서 너를 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엄마를 빼고 명절을 보내자. 남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각오가 단단한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는 진실 폭로야. 그동안 우리가 이 집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숫자로 보여줄 거야. 저는 평소 가계부를 꼼꼼히 적어왔거든요.
시댁에 들어간 모든 돈, 제가 해준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엄마가 항상 네가 우리 집안에 무관심하다고 하시는데 숫자로 보여주면 할 말이 없겠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계획을 말했어요. 마지막은 법적 대응이야. 만약 시어머니가 준우 양육권을 문제 삼으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법정에서 다 털어놓을 거야.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필요하겠다. 엄마가 너무 나가시면 선 그어야지. 이렇게 우리 부부의 복수 계획이 완성됐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한 팀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시어머니는 당신 친어머니인데.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내 아내와 아들이 더 중요해. 그동안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뒀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거든요. 이제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실행하자. 먼저 용돈부터 끊어볼까? 드디어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7년 동안 쌓인 저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음 편에서는 용돈을 끊었을 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 남편과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단계인 용돈 차단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7년 동안 본 적 없는 분노를 터뜨렸거든요.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오늘 점심에 엄마한테 전화할게. 용돈 얘기부터 시작하자. 남편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 보였죠. 평소라면 이런 일을 제가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낼지.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화내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오후 1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방금 엄마한테 전화했어. 완전 난리 났어. 남편이 들려준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용돈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즉시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달부터 용돈 못 드려요.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서 우리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식으로 나와?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했대요. 손주 생일 파티에서 며느리만 빼고 가족들을 불렀던 일,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일들을 말이에요. 엄마,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손주 생일에 엄마만 빼놓고 파티를 하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대요. 그까짓 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럼 앞으로 용돈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좋아. 그럼 나도 각오하고 살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7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며느리가 너를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남편이 그 말에 완전히 화가 났대요. 키워준 은혜요? 엄마, 저희가 7년 동안 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더욱 흥분했어요. 돈으로 따지자고. 그럼 내가 너 키우는데 들어간 돈도 계산해 볼까? 남편이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대요. 좋아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저희도 7년간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함께 정산해 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10분 후에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시누이에게도 똑같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어요. 오빠, 그 정도 일로 그래요? 언니가 좀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대요. 예민한 게 아니야. 7년 동안 우리 아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는 몰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제게 말이에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며느리,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집 앞에 나와. 7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직접 부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전화로 말씀하세요. 굳이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냈어요. 전화로? 7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당장 나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배신이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손주 생일에 저만 빼놓고 파티를 하신 게 배신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까지 질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럼 이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지. 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네, 좋아요. 정리하시죠. 7년 동안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는지 잠깐 조용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명절에도 오지 마. 준우도 데려오지 말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차피 저희도 올 생각 없었어요. 이번 추석에는 가족여행 갈 예정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가족 여행 웃기지 마. 그럼 앞으로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네, 알겠어요. 대신 그동안 받으신 용돈은 감사히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에게만 쓸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2시간 동안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이제라도 제대로 선을 그어야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7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에 서줘서.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반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어머니가 동원한 충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우리 부부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 용돈을 끊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를 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반격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들을 동원하더라고요. 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시아버지셨어요. 평소 조용하신 분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어요. 며느리야,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다. 어제 밤새 우시더라. 시아버지가 이렇게 직접 오신 적이 거의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시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계시던 분인데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손주 생일에 저만 빼놓으시는 게 맞는 일인가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하지만 용돈까지 끊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7년 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이 4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시아버지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 더 참아달라. 항상 듣던 말이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 7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었죠. 죄송해요, 아버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시간 뒤, 이번에는 시누이가 왔어요. 표정이 험악했어요. 언니, 이번에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시누이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죠. 과하다고요? 그럼 손주 생일에 엄마만 빼놓는 건 과하지 않나요?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해요?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예민하다고요? 그럼 당신 남편이 당신만 빼고 가족 파티를 해도 예민하다고 할 건가요?
신우이가 할 말이 없어서 화만 내고 갔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우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 준우 할머니가 오셔서 준우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어린이집에 가신 거예요. 지금 준우를 데려가려고요? 무슨 권한으로요? 급하게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시어머니가 준우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준우야, 할머니랑 집에 가자. 엄마는 요즘 할머니를 미워해서 안 만나게 하려고 해. 6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시다니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어머니,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우야, 엄마랑 집에 가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내 손자인데 내가 왜 못 데려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당황해하는 게 보였어요. 준우도 무서워하면서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아이가 무서워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결국 제가 준우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하지만 준우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왜 화났어? 엄마가 할머니를 미워해?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완전히 화가 났어요. 엄마가 어린이집까지 가셨다고? 이건 정말 선을 넘으셨네. 남편이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린이집에 가신 건 정말 아니에요. 준우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셨대요. 내 손자 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희가 나를 차단하니까 이렇게라도 봐야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저희 허락 없이 준우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법적 대응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법적 대응? 좋아. 그럼 나도 손자 양육권 소송을 걸겠다.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에는 더 가관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딸아, 사돈 어른이 우리 집에 전화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제 친정에까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돈 어른이 내가 시댁을 너무 무시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고 하시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 친정까지 끌어들이시는 거였어요. 엄마, 사실은 이래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손주 생일 사건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받은 무시들을 모두요. 뭐, 손주 생일에 너만 빼놓고 파티를 했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네. 친정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날 밤 친정 어머니가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시어머니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는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에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의 상사에게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사에까지 전화하시다니 이제 정말 선을 넘으셨어.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드디어 저희의 2번째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더 강하게 맞받아칠 수밖에 없었죠.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2번째 복수가 공개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 시어머니가 어린이집까지 가서 손자를 데려가려 했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남편 회사에까지 전화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선을 있었을 시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희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여보, 제주도 펜션 예약했어. 추석 연휴에 우리끼리 여행 가자. 남편이 직접 추석 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7년 동안 추석 때마다 시댁에서 고생하는 제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정말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낼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화내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 거야. 그리고 월요일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즉시 폭발했대요. 뭐, 추석에 여행을 간다고? 조상님께 차례도 안 지내고?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차례는 엄마가 지내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이게 다 며느리가 시킨 거지. 7년 동안 추석마다 왔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데 왜 와야 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대요. 그럼 준우는? 준우라도 보내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우도 저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그날 오후부터 시누이, 시아버지,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시어머니가 동원한 사람들이었죠. 오빠, 추석에 안 온다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시누이도 예상대로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상처?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내가 받은 상처는 뭐야? 시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더 큰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바로 7년간의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평소 가계부를 꼼꼼히 적어왔거든요. 시댁에 들어간 모든 돈, 제가 해준 모든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명절 준비비, 시부모님 생신비, 병원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모든 게 영수증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여보,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됐어. 7년간의 기록을 가족 단톡방에 올릴 거야.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 숫자로 보여주자. 우리가 이 집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날 저녁 저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충격적인 자료를 올렸어요. 7년간 정산 내역 공개합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무관심했다고 하시니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기여 내역이었어요. 월 용돈 50만 원, 84개월 4,200만 원. 명절 준비비 연평균 400만 원, 7년 2,800만 원. 시부모님 생신 및 병원비 1,200만 원. 각종 경조사비 800만 원. 총합계 9천만 원.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노동력 기여 내역입니다. 명절 음식 준비 84회, 시부모님 병원 동행 32회, 각종 집안 행사 준비 50회 이상. 계속해서 더 자세한 내역을 올렸어요. 세 번째, 준우 관련 지출입니다. 준우 용품비 중 시댁에서 사용한 것들. 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 총 300만 원 상당.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7년간 받은 대우입니다. 가족 사진에서 제외된 횟수 15회, 가족 모임에서 배제된 횟수 8회, 준우 생일 파티 제외 1회.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9천만 원을 투자하고 7년을 기여했는데 여전히 가족 취급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톡방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10분 후에 시어머니가 댓글을 달았어요. 돈으로 따지면서 사는 게 가족이야? 정말 실망이다. 저는 즉시 답글을 달았어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무관심했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7년간 이 정도면 충분히 관심을 보인 거 아닌가요? 남편도 댓글을 달았어요. 엄마 숫자가 말해주네요. 누가 더 무관심했는지. 시누이가 화를 내며 댓글을 달았어요. 오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저는 바로 답했어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저를 무시하면서도 이런 기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시아버지였어요. 며느리 말이 맞다.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너무했구나. 시아버지가 저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평소 조용하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봐요.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날 시댁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단톡방 내용이 소문이 난 거였어요. 며느리가 정말 9천만 원이나 시댁에 썼어요? 대단하네요. 오히려 친척들이 저를 옹호해주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보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명확해진 거죠. 추석 당일 저희는 제주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추석이었어요. 준우도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이 제일 재밌어. 아이도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압박을 가해오셨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카드와 저희의 최종 대응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승부는 어떻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 9천만 원 기여 내역을 공개하고 추석 보이콧을 실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까지 제 편에 서주시면서 상황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거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법무법인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양육권 소송 통지서야. 엄마가 정말 소송을 걸으셨어. 시어머니가 진짜로 손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신 거였어요. 소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조부모로부터 고의적으로 격리시키고 있으며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며느리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양육 부적격성까지 주장하고 있었죠. 정신적 불안정이라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남편도 완전히 화가 났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이제 정말 선을 넘으셨어.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가 소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조부모의 양육권 주장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모가 양육을 포기했거나 아동 학대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다만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저희는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7년간 모아둔 모든 기록들이 이때 빛을 발했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걸 다 보여줄 거야. 화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며느리, 이제 법정에서 보자.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좋아요. 법정에서 7년간의 진실을 다 털어놓을게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어요. 뭘 털어놓는다고. 너에 대한 증거도 많이 있어. 가족 모임에 불참한 것, 시댁을 무시한 것들 말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저도 증거가 있어요. 손주 생일에 저만 빼놓은 영상통화 녹화본, 7년간의 모든 기여 내역, 그리고 증인들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준우 어린이집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원장 어머님, 할머니가 변호사분과 함께 오셔서 준우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원장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송 중이니까 임시로 손자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양육권 분쟁 중에는 조부모에게도 임시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임시 면접 교섭권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준우를 데려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준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해? 무서워.
6살 아이가 이런 걸 겪어야 한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 준우야.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목요일에는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법정까지 가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망가뜨린 건 어머니예요. 저는 7년 동안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신우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돼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7년 동안 이해하라고 했잖아. 이제는 엄마가 이해할 차례야. 금요일에는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며느리야, 어머니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다. 나도 말렸는데.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 가족은 완전히 깨질 거야. 정말 끝까지 갈 거니? 저는 시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셨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한테 한 번 더 말해볼게. 소송을 취하하시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어요.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주말,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7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우에게 어떤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조부모가 가족 갈등을 조장한 증거가 더 많네요. 또한 지난주에 공개했던 9천만 원 기여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제가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줄 때가 됐어.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였죠.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준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7년간의 모든 갈등이 마침내 법정에서 결판날 때가 온 거였어요. 과연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법정 대결의 전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7년 갈등이 법정에서 결판나는 날이었어요. 양육권 소송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온 거였죠. 과연 어떤 진실들이 법정에서 밝혀질까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7년간 쌓인 모든 일들이 오늘 판가름 날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남편도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진실을 말할 날이야.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오전 10시 법원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차려입고 계셨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정말 엄숙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신청인은 손자의 친할머니로서 며느리가 고의적으로 조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피신청인은 가족 모임 불참 시댁 무시, 그리고 최근에는 추석에도 오지 않는 등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일방적인 주장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정말 한심했어요. 몇 번의 가족 모임 사진에서 제가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추석에 시댁에 오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어요. 이제 저희 차례였어요.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신청인은 7년간 성실하게 가족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오히려 신청인 측이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제출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7년간 시댁에 기여한 경제적 내역서입니다. 총 9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손자 생일 파티에 며느리만 배제한 영상통화 녹화본입니다. 그날의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더 좋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 영상은 언제 촬영된 건입니까? 제가 직접 대답했어요. 지난달 손자 생일 당일입니다. 저만 모르게 가족 생일 파티가 열렸었어요. 판사님이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서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자 생일에 엄마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7년간의 가족 모임 기록입니다. 15회에 걸쳐 며느리만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측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신청인이 최근 어린이집에서 손자를 무단으로 데려가려 한 CCTV 영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준우를 억지로 데려가려던 모습이 법정에서 공개됐어요. 준우가 무서워하면서 우는 모습까지 나왔죠. 아이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도 계속 데려가려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손자를 보고 싶어서 그냥.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마지막 증거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입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악성 메시지들이 모두 공개됐어요. 가족 자격이 없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신청인은 이런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그런 거였어요. 며느리가 너무 우리를 무시했어.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관계에서 이런 언어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증언할 차례였어요. 7년 동안 저는 정말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계속 배제당했고 무시당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상처를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준우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증언했어요. 제가 7년 동안 중간에서 애매하게 행동한 것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 아내와 아들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는 것을. 남편의 진심이 담긴 증언이었어요. 어머니의 양육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었어.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오늘 정말 당당했어.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었어요. 이제 2주 후 판결만 기다리면 됐어요. 과연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2주간의 기다림 끝에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7년간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 선고일 아침, 저는 비교적 평온했어요. 지난 2주 동안 마음의 정리를 했거든요. 이미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말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는 없었어요. 떨려. 오늘 끝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거야.
남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이겼어. 정말 그랬어요. 법적 승부를 떠나서 저희는 이미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오전 10시 다시 법정에 들어섰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와 있었지만 2주 전보다 기가 죽어 보였어요. 아마 변호사로부터 불리한 전망을 들었나 봐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드디어 판결 선고가 시작됐어요.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신청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일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먼저 신청인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조부모의 양육권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판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현재 피신청인 부부는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육 부적격 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며느리를 배제하고 가족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따라서 신청인의 양육권 신청을 기각합니다. 시어머니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기는 달랐나 봐요. 다음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양육권은 이길 수 있어도 면접교섭권은 어떨지 몰랐거든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될 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동에게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언급하셨어요. 특히 신청인이 아동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데려가려 한 행위는 아동 복리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따라서 면접교섭권 신청도 기각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제한적 면접교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 승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법정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제 만족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으로 대해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준우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는 출발점은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7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견뎠구나.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함께니까. 그날 저녁 준우에게 말해줬어요. 준우야, 이제 할머니랑도 좋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준우를 지켜줄 거야.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화 안 내실까? 아이도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이제 알게 되셨을 거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일주일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 달 후 조심스럽게 만남이 재개됐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변해 계셨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셨거든요.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샜나 봐.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6개월 후 저희는 다시 명절을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도와주셨고 가족 사진도 자연스럽게 함께 찍었어요. 준우도 할머니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제 엄마랑 화해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준우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응, 할머니가 잘못했어. 이제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낼 거야.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해. 엄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야. 1년 후인 지금 저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요. 시어머니도 저를 진짜 며느리로,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7년 만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시어머니와의 법정 다툼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 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셔서 간단히 근황을 전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도 진짜 가족이 되었고요. 처음 6개월은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어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다들 힘들게 했구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봐요, 어머니. 준우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랑 화해해서 정말 좋아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명절 때 시어머니가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세요. 며느리야, 올해는 어떤 음식을 해볼까? 내 의견도 듣고 싶어. 준우가 좋아하는 잡채를 제가 해볼게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정말 좋더라. 남편도 확실히 변했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명확해졌거든요. 가족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졌어. 아내와 아들이 먼저야. 매월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요리하는 날을 정했어요. 지난주에도 모두 모여서 만두를 빚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만두 빚는 비법을 가르쳐 줄게.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예쁘게 빚고 싶어요. 준우가 가장 행복해해요. 며칠 전 그린 가족 그림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해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었지.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저는 가족에 끼고 싶었던 거예요. 고마워, 며느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이 되려고 노력해줘서. 지금 저희는 둘째도 계획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둘째 손주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둘째 낳으면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줄게. 이번에는 며느리 몸조리 제대로 해주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간섭으로 느꼈을 텐데, 이제는 정말 고마워요.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7년의 갈등을 거쳐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